여러분들은 챗GPT 사용해 보셨나요? 요즘 인공지능의 발전과 더불어 같이 주목받고 있는 챗GPT. 흔히 과제할 때나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때 우리는 챗GPT를 사용하곤 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검색을 단 몇 초 만에 해내게 할 수도 있고, 일정을 입력해서 자동으로 알려주게 하거나 문자나 이메일을 원하는 시간대에 보내도록 하는 등 나만의 개인 비서처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챗GPT는 글까지 쓸 수 있는데요. 주제를 입력하면 해당 주제에 대해 내가 원하는 어투, 분량, 글의 분위기까지 정말 세세하게 글을 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왜 사람들이 챗GPT에 열광하고 어떻게 일상 속에 자리 잡았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챗GPT란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뜻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은 컴퓨터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 0과 1밖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를 검색하도록 시키기 위해서 사용자들은 코드를 작성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해줘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술과는 멀어지게 되었죠. 하지만 자연어 처리 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람의 언어를 인식해 이것을 컴퓨터 언어로 바꿀 수 있게 되며 현재의 챗GPT와 같이 원하는 내용을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챗GPT가 정말로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각을 해서 답변을 내놓은 것일까요? 우선 사실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자연어 처리 기술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간단히 설명하면 많은 양의 학습량을 통해 언어의 패턴을 찾고 입력이 들어왔을 때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패턴에 적합한 결과값을 내놓는 방식입니다. 이 패턴이라는 것은 학습 모델 속 매개 변수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선 문장을 해당 언어 문법의 최소 단위로 쪼개 각 부위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학습시키면서 그 전의 패턴과 비교합니다. 만약 다른 부분이 있으면 학습 모델의 매개 변수를 추가 혹은 수정, 필요에 따르면 삭제도 하며 계속해서 패턴을 정교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이 과정을 통해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죠. 이렇게 챗GPT는 사람의 언어를 패턴을 통해 인식하고 답변 또한 패턴을 통해 내놓습니다. 바닷물을 빨아들여 수염을 통해 먹이만 거르고 다시 뱉는 흰 수염고래와 같이 수많은 정보를 입력받아 각각 매개 변수에 의해 걸러진 정보가 남고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의미 있는 정보만을 답변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챗GPT는 학습을 거칠수록 더욱 정확해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간과 달리 학습하는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고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학구열 넘치는 사람이 밥 먹고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공부만 한다고 합시다. 아무리 공부를 좋아한다고 해도 10시간이 넘는 시간을 학습에만 집중한 상태로 매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하루도 버티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챗GPT는 잠도, 밥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밤낮으로 데이터를 입력해 학습시킨 결과 15억 개의 매개 변수를 지닌 GPT-2가 1년 뒤 100배가 넘는 175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진 GPT-3로 탈바꿈하는 등 정말 말도 안 되는 발전 속도를 보여주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챗GPT도 단점이 있습니다. 학습을 거듭할수록 쌓이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자원 소모가 크다는 것과 또한 현재까지 데이터에는 적합했던 모델이 다른 영역에는 효과가 없는 과적합의 문제, 패턴에 따라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인공적인 대화처럼 보일 수도 있는 등 여러 단점이 있지만 앞으로도 많은 양의 학습을 빠르게 해내어 나중에는 인간 수준의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대화뿐만 아니라 점점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 점차 4차 산업의 핵심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챗GPT는 들어봤어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는 챗GPT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구글에 챗GPT를 검색 후 오픈AI의 챗GPT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 뒤 사인업을 눌러 계정을 생성합니다. 오픈AI 계정을 만들어도 되지만 기존 계정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계정을 생성하거나 연동한 이후 로그인을 합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는 프롬프트 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 창에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GPT는 자연어 처리를 거쳐 인식을 한 뒤 적절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저는 글을 재구성하도록 시켜봤습니다. 평행세계의 부지런한 토끼의 모습이 궁금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토끼가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뛴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물어보면 잘 알아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에 적은 내용과 더불어 새로운 조건을 추가해서 다시 글을 쓰게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원하는 내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챗GPT를 통해 요리 레시피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된장찌개 레시피를 물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자세한 레시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검색 엔진을 사용할 때 챗GPT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검색 엔진과 함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롬 웹스토어에서 챗GPT를 검색하고 서치 GPT를 설치합니다. 그 뒤 영어 기반의 챗GPT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해주는 프롬프트 지니를 설치합니다. 기존 GPT의 답변에 실망하신 분은 프롬프트 지니 설치 이후 확실히 달라진 게 체감되실 겁니다. 그 후 검색할 때 GPT 답변을 띄우는 웹 GPT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검색 엔진을 통해 검색할 때 옆에 챗 GPT의 답변 또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는 것은 언제나 어렵죠. 그 중에서도 PPT를 만드는 시간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챗 GPT를 통해 PPT 또한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는 감마를 통해 PPT 자동화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감마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구글에 감마를 검색하여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계정을 새로 만들거나 다른 계정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난 뒤 이름을 설정합니다. PPT 외에도 문서, 웹페이지 내용 또한 지원합니다. 원하는 주제를 입력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PPT 내용과 구성을 맞춰 제공합니다. 테마 또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설정을 다 마쳤으면 자동으로 PPT를 생성합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도 사용하기 쉽게 여러 기능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 천천히 익숙해지며 원하는 결과를 얻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챗 GPT의 활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도 현재 직장에서 챗 GPT를 적절히 활용해 업무에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례가 많을 정도로 산업 변화는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여 챗 GPT의 발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는 챗 GPT지만 앞으로의 산업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